한번 볼게요. 물었다. 700파운드 이상 나오겠는데. 모노라인 나왔어요. 쇼크리더. 드디어 8년 만에 또 노스레이크에서 이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순간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 장면을 최소 5분 정도 더 유지하고 좋은 장면을 잡고 싶었는데 그냥 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끝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정말 아쉬웠었어요. 수고했어. 이게 욕심부리면 안 돼. 저거라도 다행인 거지. 그래도 그 장면이라도 찍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파이팅을 위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늘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싸워야 될 장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 하루에 그 리밋이 2마리예요. 완벽하게 올릴 수도 없지만 랜딩해서 사진 찍고 여기서 바로 릴리즈를 하는데 오전에 한 마리 낚아 올리면은 선수교대, 그러니까 낚시 피셔맨을 바꿔서 오후에 또 한 마리를 올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한 마리를 올리고 나면은 항구에 들어가서 손으로든 발로든 육지를 땅을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족스럽게 이걸 못해서 이거는 그 완벽한 랜딩 라인이다라고 선장께서 인정을 해서 그나마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곧바로 낚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큰 거 본인 욕심으로 2마리, 3마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허리 절대 안 나요. 이 참다랑어를 모으기 위한 그 작업인데요. 이 청어를 한두 마리씩 던져 넣게 되면은 그걸 분명히 참다랑어가 인지하고 배 밑으로 쫓아와서 그걸 받아 먹습니다. 표층 거의 가까이 올라와서 먹고 내려가는 장면을 8년 전에만 해도 많이 목격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워낙 많은 낚시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그런지 쉽사리 그 장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아마도 그거는 아주 똑똑한 참다랑어의 그 학습 효과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면 경계심이 많이 늘겠죠. 지금 이 쇼코리더는 170파운드 정도? 예. 길이가 쇼코리더 길이가 한 80m 정도 돼요. 짧게는 50m, 길게는 100m 구간이 쇼코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자이언트급 투나가 걸려도 긴 시간 싸워도 익스텐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깅 낚시, 팝핑 낚시, 특히 팝핑 낚시는 캐스팅 때문에 쇼크리더 기들을 짧게 하지만은 지깅 낚시는 최하 10m 정도는 해줘야지 쇼크리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한 목줄 바로 쇼크리더인데요. 그래서 그 인장이 잘 되고 신축이 다시 돌아오는 신축이 잘 되는 나일론 쇼크리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그 제가 파이팅을 했던 그 장소에서 반응이 없어서 이 다른 곳으로 조금 바깥으로 빠졌어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해서 카잇을 띄웠어요, 연을. 그래서 카잇 밑에 그 줄 밑에 실제 낚시할 그 미끼가 달린 바늘을 그 중간쯤에 클립에 물린 거 이렇게 낚싯줄이 있고 여기 물려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살아있는 고등어를 갖다 끼워주죠. 물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걸 바로 먹게끔 하는 방식인데 이 카이트 피싱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그 연낚시를 한번 활용을 하는 그런 낚시 앞으로 시도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와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동해의 그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그 동해가 만나는 중간쯤 해역에 공해상 정도에 분명히 참다랑어의 그 이동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울산 쪽이나 포항 쪽 앞쪽에 제 생각에 아마 9월 말 10월경이 되면은 참다랑어가 들어오는데, 그 참다랑어를 낚아보고 싶어도 그걸 시도를 하러 갈 만한 용기 있는 그런 배를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몇 번 트라이를 했는데 덥석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장분이 없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항상 많은 분들이 즐기고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도 하고 없는 것 개척을 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그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게 곧 뭐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 역사죠. 역사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연을 활용하는 카이트 피싱은 특히 활성도가 좋을 때 반응이 뛰어나는데요. 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그 가슴 졸이고 그런 낚시 기법입니다. 이 참다랑어가 뛰쳐 올라와서 바이트하는 장면을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런 장면이 전혀 목격이 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날은 좀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잤던 호텔은 여기서 조금 멀어요. 한 40분 정도. 그래서 오늘은 그 숙소가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냐면은 원래 그 5일간 묵어야 했던 호텔이 참치 잡으러 온 그 낚시인들 때문에 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다른 데서 샀는데, 그 호텔까지 가면서 이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려면. 그래서 이동하면서 라이트하우스 한 곳 포인트 들리고, 그 다음에 이곳이 또 그 굴로 유명해요. 굴. 가다가 굴 좀 잠깐 맛 좀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후 낚시가 조금 아쉽게 끝났어요. 특별한 조가 없이.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달랠 겸 가까운 그 등대를 찾아서 잠깐 정취를 느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매번. 자,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예요. 이제 또 하루의 낚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다른 배예요. 첫날 탔던 배가 아니라 다른 배고, 이 배가 원래 이 하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처음에 자이언트 투나 낚시를 시작했던 그 선장님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바람도 없고 구름이 많이 거쳤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 멜 씨는 낯익은 분이실 거예요. 저희 샤크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과거에 2년 전에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옐로핀 투나 참치 낚시를 같이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사시는 곳은 LA 쪽입니다. LA 쪽에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저희와 함께 이 낚시를 같이 하는 거는 이제 2번이죠. 이 참치 빅게임 낚시를 하는 거는 2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싸우면서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왼쪽 다리 엉덩이 쪽하고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아요. 좀 신경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느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몸이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허리가.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투지라고 하면 그렇고요. 낚시인의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욕심 때문에 이 빅게임 낚시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조심하긴 하는데 그게 잘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등어가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바로 회를 떠서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아마 고등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끼 낚시를 할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아침이 시작되면은 그 미끼부터 탐색을 하죠. 오늘 그날 미끼를 뭘 사용할지, 그다음에 청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 고등어 떼가 많이 목격이 되면 고등어를 낚아 올려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미끼에 잘 들을지 모르니까. 고등어가 이게 층이 있어요. 얘들도 크기가 큰 놈들끼리 싹 노는 층이 있고 작은 사이즈가 노는 층이 있어요. 그 참 특이하죠. 참치도 그래요. 자이언트급이 들어와 있을 때는 한 300kg, 400kg 급들만 모여 있고, 한 100kg, 200급들이 모여 있는 데는 또 그런 사이즈만 이렇게 모여 있고, 참 신기해요. 오늘은 그 이 고등어 미끼에 정말 큰 녀석 한 번 만나는 게 저의 희망이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제가 느껴집니다. 지금 저쪽 배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 LA 쪽에서 한 부부가 오셨고 네, 그리고 또 뉴욕 쪽에서 뉴저지 쪽에서 온 부부, 네, 제니퍼 씨하고 그 스캇 부부죠. 제니퍼 스캇은 우리 한국의 낚시대 브랜드의 그 스텝이기도 한데요. 정말 열정적인 낚시 열심히 합니다. 이 제니퍼 스캇 부부는 가끔 얼굴 본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청어 그물인데요. 이 선장님만이 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이날 청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청어가 들어와 있으면 청어 미끼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고등어를 낚아 올려서 미끼를 쓰는 거죠. 저분이 굉장히 뭐랄까 지능적이세요. 이 그물이 빈 그물인데도 그물 올리면서 혹시 그저 학습에서 참치가 따라붙을까봐 얼른 지금 처음 일어나잖아요. 어저께하고는 다르죠. 경험이 좀 많아요. 네. 한국 줄이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낚싯대는 멜 씨가 그 빌터블에서 온 낚싯대인데요. 직접 만든 블랭크가 우리 국산이고요. 역시 가이드, 그다음에 릴 시트를 현지 조건에 맞게, 빅게임 낚시에 맞게 그렇게 튜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낚싯대입니다. What are you doing? Oh, I'm going to rig up. Rig it up. 그리고 지금 선장이 하고 있는 거는 리깅을 하는 거예요. 바늘 묶음이죠. 그다음에 그 바늘에서부터 원줄과 만나는 메인 쇼크 리더와 만나는 부분에 그 도래를 연결해주는 그 리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원줄 쇼크 리더는 160파운드, 끝에 연결하는 이 쇼크 리더 길이는 약 5m 정도 구간인데요. 이 쇼크 리더는 약 200파운드 정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참치 이빨에 쓸릴 거를 대비해서 조금 더 굵은 쇼크 리더를 리깅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릴에 오랫동안 그 쇼크리더가 기니까 굵고 감겨 있다 보면은 그 코일링 현상이 생기죠. 꼬불꼬불. 그래서 그 코일링 현상이 생기는 거를 그 스트레이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듯하게 펴주는 작업이죠. 지금 하네스를 제 몸에 맞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때 당기는 드랙 힘이 사람이 훌쩍 딸려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드랙, 그다음에 그 이게 살짝 하네스는 아주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예. 낚싯대의 각도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이 정도만 됐죠. 각도가 딱 보시면. 예. Thank you, Mel. 자,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어요. 이 자이언트는 파이팅을 할 때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벨트도 가져왔는데요. 제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벨트를 여기 현재 이 벨트를 빌려주시는 분, 그분의 예의죠, 예의. 그 다음에 그 장비, 저 낚싯대도 거기에 보면은 우리 브랜드, 한국 브랜드가 적혀 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싸울 그 낚싯대도 미국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이 블랭크라고 하면은 낚싯대 파이프만 수입을 해서 본인이 멜씨가 직접
빌트업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은 참치가 이제 그 예. 라인을 풀고 나가서 약 200m 정도를 이제 풀고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참치가 풀고 나가는 그 방향과 배가 위치해야 될, 내가 당겨야 될 위치를 바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에 참치가 풀고 나가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입에 바늘이 걸려 있는 반대쪽으로 배를 컨트롤하게 되면 자칫 입에 걸린 바늘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참치, 이 훅업이 된 참치가 저와 이제 그 힘겨루기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ut your drag up a little bit. I'll put it to 25. 낚싯대 okay? 각도를 잘 보시면은 자 이제 드랙을 지금 풀고 나가죠. Just as soon as I get clarity, boat.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은 틱틱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바로 라인이 풀려나가면서 그 스풀에 감겨 있는 라인과 마찰이 되는 소리인데 저 순간에 틱틱거리는 소리 그때 만일에 엄지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엄지로 전달되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지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 자, 저렇게 드랙이 풀리고 제가 또 윈치 감듯이 감아들이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드랙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드랙 조절 순간 잘못하면 그 원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랙 조절 판단은 제가 해야 되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릴 핸들을 윈칭을 하면서 저 릴이 그 투 스피드입니다. 저속 기어 그 다음에 그 하이 기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이 기어로 빨리 감아들여야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천천히 거의 1대1에 가까운 그 릴의 스피드를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릴이 하이 스피드 상태입니다. 저렇게 딸려오다가 배 밑전 가까이 오면은 이제 그 제대로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 이제 저속 기어로 기어비를 바꿔줘서 파이팅을 또 하게 되죠. 지금 낚싯대와 라인 각도를 잘 보시면은 배 밑전으로 거의 다 파고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힘겨루기인데요. Maybe 300 pound. Yeah, maybe. 제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느껴온 느낌이 바로 약 300파운드라고 모르겠어, 아마. 느꼈는데요. 전 작았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진짜 그야말로 자이언트 잡으면 너무 힘들어. 저 지금 그물 엉킨 것 같은데. Drop. Yeah. Chancey, booty. We're in it. I don't know. Get it. No, we're at it. Pass. Go by. 참치가 초기 런닝 단계를 지나서요. 이제 그 힘쓰기 직전까지 그 순간이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 참치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판단을 잘해서 드랙 조절, 마지막까지 내가 싸워야 될 드랙을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Low gear better. 야. 지금 드랙이 35파운드. 드랙이 약 15kg. 지금 약 300kg급과 싸우고 있는데 드랙 15kg 이렇게 들으시면은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부시리방어, 파핑 낚시, 지깅 낚시 하는데 10kg, 15kg 드랙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라는 걸 이때 이해가 가실 겁니다. I can't. Not just down a bit.
다 올라왔으니까 끝내자. 스피드가 나와 손으로 잡을 때는 드랙을 좀 루스내 달래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참치는 이제 마지막 데스서클 하기 직전 과정이에요. 갔다 갔다 배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에 걸린 바늘을 어떻게 하면 빼낼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데스서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참치가 이제 입에서 바늘 빼기는 틀렸다, 힘들다 라고 판단이 되고, 데스서클 과정은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바로 그 직전 과정입니다. 아 힘들다. 지금 허벅지에 살짝 경련이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배 난간 안쪽에 허벅지를 살짝 대고 있는데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순간 딸려나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데스서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배 밑을 점점 원을 그리듯이 돌면서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문신의 폭이 생기면 저렇게 이제 핸들을 급격하게 빨리 감아서 라인을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감아들여서 빨리 벌어들여야지만 점점 참치가 배전 가까이 딸려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장면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탠드업,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릴과 낚싯대를 들고 직접 싸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스탠드업 낚시로 300kg이 넘는 자이언트급 참치와 싸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캐나다 PEI에서 이배 선장님이 첫 시도를 해서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배 뒷전에 그 낚싯대 홀더에 꽂아놓은 채로 낚시인이 직접 릴과 낚싯대를 들지 않고 그렇게 싸웠었죠. 근데 모든 장비를 들고 싸운다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뭐랄까 센세이션을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이 낚시를 하러 PI를 찾았었고, 이제 두 번째 8년 만에 그 스탠드업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낚시가,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 30m. 지금 이제 마지막 데스서클 과정인데요. 이때 잘못하면은 라인이 순간 터지면서 꺾였던 낚싯대가 튕겨 올라오면서 사람한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 뒤에 보시면 헬퍼가 저를 주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멜시가 저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멜시가 옆에서 잡아주면서 순간순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멜시가 낚시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감을 하고 순간순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옆에서 혹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를 멜시가 옆에서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동일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인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역시 낚싯대 가이드가 스파이럴 가이드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이드는 낚싯대 블랭크 위쪽으로 있는데 저 끝으로 갈수록 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처럼 심하게 꺾여 있을 때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에 낚싯줄이 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럴 가이드 시스템으로 바로 만들어진 거죠. 자,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 때는 제가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 몸에 제가 어찌됐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배 밑전에 와서 다시 또 지금 한
30m 정도 풀고 나가요. 자, 마지막 데스서클 과정에는 이 참다랑어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극에 달해 있죠. 이제 그로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낚시인 역시 싸워야 되고 이 참치 역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예, 그야말로 젖먹으님 다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순간순간 저도 몸이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상태까지 가고요. 숨이 끝까지 치달아서 사실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 파이팅 시간이 약 45분 정도, 40분을 넘기고 있어요. 지금 낚싯대를 잘 보시면은 릴이 꽂혀 있는 릴 시트까지 꺾여 커브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상태가 되면은 웬만한 낚싯대는 거의 블랭크가 부러지죠. 그리고 저렇게 멜시가 뒤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순간 딸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살포시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죠. Only a little bit more. 연세가 있으신데도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낚시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동질감, 그것 때문에 옆에서 저를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 저 장면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장면이죠. 제가 나중에 제 후임자가 나타나도 제가 옆에서 항상 저렇게 아마 지켜봐주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수직 상태입니다. 낚싯대, 그 다음에 배와 이 참치가 거의 수직 상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릴 핸들을 저속 기어로 바꿔놓고 반바퀴 조차 감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낚싯대 앞부분에 보면은 그 EVA로 돼 있는 부분을 그 검정색 튜브로 감싸 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정말 힘들 때는 저 부분을 배 난간에 대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중으로 감싸 놨습니다. 낚싯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 과정이라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참다랑어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큰 힘을 파이팅을 벌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몸속에 부레가 없고,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엄청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몸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모세 혈관이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하면서 혹시 모세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참치의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양 어선이 낚아올리는 그 참치의 등급과 낚시인이 싸워서 끝까지 1시간, 2시간 길게 싸워서 낚아올린 참치의 등급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이 참치를 끌어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몸에 쌓여 있는 그 피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장면은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거의 낚싯대가 90도 이상 꺾이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저때 웬만한 낚싯대는 다 부러지게 돼요. 릴 시트 부분이 망가지든지 낚싯대 3분의 2점이 부러지든지, 저렇게 안심을 하고 끝까지 마음을 놓고 드랙을 완벽하게 최대로 올려놓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낚시인이 그만큼 이 낚싯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 그러니까 닐 앞쪽 가이드 사이까지 꺾여서 라인이 살짝 닿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런 상황은 이 낚싯대에 사람 80kg 정도 되는 사람이 매달려도 저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서서히 그 참다랑어의 파인트가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단계죠. 하얀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이 낚시는 정말 벅찬 장면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이 순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끝까지 표층 가까이 떠오르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Right there? Okay. It's right there. Oh. 자, 보인다. 자, 이제 그 헬퍼가 쇼크리더를 손으로 잡는 순간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순간입니다. Okay, stop. 아까 초기의 선장이 그 목줄 마지막 5, 6m 구간 고래와 연결했던 그 구간이 지금 나왔어요. Keep it tight. 자, 드디어 어마어마한 300kg급 참다랑어가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이게 바로 그 자이언트급 투나라고 하는 300kg급 이상 되는 참다랑어입니다. 자, 이 크기를 화면으로 보면은 정말 예측이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참다랑어의 길이가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2m 60을 전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와우. 자, 세상. 드디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와 참치의 싸움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Thank you. Beautiful. Look at that. Oh. Thank you. Hey there, come 야, 몇 파운드? Wait, you got me. 이 몸의 둘레는 어른이 감싸도 한아름이 넘는, 두 사람이 감싸야지만 괜찮아요. 그 품에 들어오는 그 몸의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Nice one now. 야, 이게 바로 그 자이언트입니다. 아, 이 입 좀 보세요. 입 좀 보세요. 이게 승합차만 해요. 이거 지금 몇 파운드 정도인데? 한 6배라 그러죠. 야, 600파운드. 예. 약 300kg급. 예, 어마어마합니다. 제 앞에서 보는 이 눈이 한번 보세요. 눈이 제 주먹만 해요. 와우. 세상에. 지금 나오는 장면은 그 유관 Yeah, 측정법인데요. thank you. 이 선장님들이 그 헬퍼들이 여지껏 계속 봐왔던 경륜으로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은 대략적인 사진, 무게가 사진. 오케이. 나오게 됩니다. 야. 야. 자, 드디어 저한테는 이제 그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죠. 제가 낚아올린 참다랑어를 기록에 남기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입 구조를 잘 보시면은 입 바깥쪽에 여기 그 안쪽에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쇼크리더가 랜딩할 때 싸우는 과정에서 이 쇼크리더가 이빨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파이팅 중간에 그 노랗게 된 튜브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쯤에서 튜브가 걸려서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악관절 보이시죠? 대부분 바늘이 여기쯤에 걸려요. 예, 지금 이 바늘은 저 안쪽, 목 안쪽에 걸렸고, 눈 크게 한번 보세요. 제 주먹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옆지느러미, 날개입니다. 이 날개 크게 한번 보세요. 한 뼘, 두 뼘, 한 40cm 정도. 그 다음에 등지느러미, 이 지느러미 크기하고 꼬리 테일 크기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실물 이 현장에서 보는 느낌과 카메라에 들어가는 영상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죠. 제 등치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등지느러미를 빼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동을 할 때는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딱 펼쳐 나오는 거예요. 완전 도시네. 자, 이렇게 쏙 들어가요. 다처럼, 배의 도처럼. 자, 이게 바로 자이언트입니다. 300kg 이상 되는. 저는 샤크입니다. 신동만입니다. 여기는 PEI,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이. 제가 이거 들고 옆에서 이렇게 올려서 로프에 묶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 장면도 현지 로컬 분들도 사실 보기가 드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랜딩을 할 때 멀리서 우리 배를 쌍안경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낚시인들이 그렇게 낚시를 갈망하는 게 아닌가. 나도 큰 대상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참치 한 번 낚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샤크 역시 이렇게 소원을 풀었고요. 이렇게 그 한 마리만 1년에 올릴 수 있는 그 쿼터를 사기도 힘들고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찍기도 사실 힘든 장면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런 장면을 사진에 담아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ut I know where I belong. I wanna go home. 자, 지금 이 장면은 꼬리 쪽, 꼬리 지느러미를 자르는 장면이고요. 저 한 토막, 유심히 잘 보시면은 저 한 토막이 굉장히 특별한 요리예요. 사실 저 부분을 스테이크를 내서 먹기도 하는데요. 저 한 6마리 정도가 소 꼬리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꼬리를 잘라서 스테이크 요리도 하고 특별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꼬리를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남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내장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서 순수 등살과 뱃살 부분만 이제 냉장 시스템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바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 현지에서 1년에 한 번 팔 수 있는 쿼터를 누군가 선장 또는 그 낚시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참치는 주로 일본 쪽으로 경매를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팔려나간 참치가 일본에 가서는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 아이스박스에 담겨지게 되고요. 이게 바로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낚아올린 참치의 꼬리를 들고 사진을 캡틴과 찍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가는 것까지 선장님하고 끝까지 그 마무리가 잘 됐어요.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welcome. Yeah. Very well. Thank you. Hope you had fun. 선장님이 다행인 거는 선장님께서 그 한 마리 남아 있는 쿼터를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